배가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번엔 30년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넣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1250조 원짜리 바다를 새로 열고 있어요. 원자로를 배에 싣는다고요? 사고 나면요? 항구가 받아주긴 해요? 의심이 드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조선은 1970년대 모래사장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3번이나 불가능을 깼거든요. LNG선, 해양 플랜트, 그 다음이 이번 SMR 선박입니다. 네 번째 도전이에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세 배가 1250조 원 시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그 돈이 한국 조선소, 일자리, 내 통장까지 어떻게 흘러오는지 60년 반전 이야기와 함께 다 손에 잡히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한국조선이 SMR 선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무슨 거창한 계획이야. 진짜 될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조선업의 지난 60년을 한 컷으로 펼쳐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시작은 1970년대 거제도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도면 한 장 들고 조그만 거룻배부터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외국에서는 한국이 큰 배를 만든다고 하면서 비웃었거든요. 모래사장 한 장에서 출발한 한국조선의 1세대 풍경이었습니다. 그 한국이 1990년대에 첫 번째 불가능을 깹니다. LNG선이라는 배가 있어요. 영하 162도까지 얼린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인데요. 이건 일본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자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한국의 LNG선 점유율이 무려 86.5%까지 올라왔어요. 전 세계 LNG선 10척 중 거의 9척이 한국 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은 2000년대에 깼어요. 해양 플랜트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정유 공장 같은 시설이에요. 이 분야는 미국하고 노르웨이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따라잡고 결국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요. 세 번째 불가능은 2010년대 친환경 선박입니다. 메탄올이나 LNG를 같이 쓰는 이중연료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한국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이 깨운 세 번의 불가능입니다. 모래사장에서 시작해 LNG, 해양, 친환경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또렷한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2030년대 SMR 선박이에요. 30년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가는 차세대 선박. 한국이 또 한 번 그 신화를 쓰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조선소는 일감이 있을까요? 답은 흥미로워요. 2025년 1월 기준 한국조선업의 수주 잔량이 약 160조 원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예약 손님 명단에 총 매출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금액으로 따지면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으로 약 3.5년치 일감이 미리 잡혀 있는 셈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으면 그림이 완성돼요. 한국은 원전을 24기에서 26기 정도 운영하는 세계 4위권의 원전 운영국입니다. 배도 잘 만들고 원자로도 잘 다루는 나라.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SMR 선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깬 불가능 1번 LNG선, 2번 해양 플랜트, 3번 친환경 선박,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SMR 선박입니다. 그럼 네 번째 도전, 이 SMR 선박이 도대체 뭔지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럼 네 번째 도전의 주인공인 SMR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이름이 좀 어렵죠? SMR은 영어로 Small Modular Reactor. 우리말로 풀면 작은 모듈형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딱 두 글자, 작다예요. 우리가 평소에 머릿속에 그리는 원자력 발전소는 거대한 돔 건물 여러 개가 모여있는 시설이잖아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죠. SMR은 그 거대한 발전소를 약 10분의 1 크기로 확 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락통만한 작은 발전소예요. 물론 진짜 도시락만큼 작은 건 아니지만 기존 원전과 비교하면 그 정도로 압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트럭에 실어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통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라늄 1g이 뿜어내는 힘이 석탄 1.5톤에서 3톤하고 맞먹거든요. 손톱만한 알갱이 하나가 트럭 한 대분의 석탄과 같은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통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발전소가 작아진 게 아니라 같은 에너지를 더 작은 공간에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 컨테이너선은 기름을 보통 3일에서 7일에 한 번씩 넣어줘야 해요. 그런데 SMR 추진선은 한 번 해결유봉을 장전하면 25년에서 30년을 그대로 갑니다. 휴대폰을 한 번 충전했는데 30년을 쓰는 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30년 무급류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예요. 실제 설계는 25년에서 30년급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배 한 척이 사람 한 세대 동안 기름 한 방울 안 먹는 거예요. 상식이 흔들리는 숫자죠.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기술이에요? 의심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60년 넘게 검증된 기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바로 이 작은 원자로로 움직여 왔거든요. 한 번 잠수하면 몇 달씩 물리로 안 나오는데도 끄떡없이 도는 이유가 그거예요. 잠수함 안에서 군인들이 자고 밥 먹고 임무를 보는 그 시간 동안 작은 원자로가 묵묵히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군용으로 60년을 굴려본 기술을 이제 민간 상선에 옮기는 겁니다. 심지어 원자력 상선 자체도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1959년에 미국이 NS 사바나라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화물선을 진수했어요. 60년 전에 이미 원자로를 단 배가 바다에 떠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그때는 너무 비싸고 항구마다 거부당해서 결국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은 더 작아지고 더 안전해졌고 시장은 탄소세 때문에 등 떠밀리듯이 바뀌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도시락통만한 작은 발전소, 플러스 우라늄 1g에 석탄 트럭 한 대분의 힘, 플러스 한 번 충전하면 30년.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SMR 추진선입니다. 작아졌지만 힘은 더 세졌고 한 번 넣으면 한 세대를 가는 발전소가 배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사고 나면 어떡하죠? 다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안전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요? 후쿠시마처럼 되면 어떡해요? 그 의심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후쿠시마 사고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2011년 3월 11일이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거대한 쓰나미를 맞았어요. 그 쓰나미에 비상발전기가 침수되면서 전원이 끊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각수 펌프가 멈춰버렸습니다. 냉각이 안 되니까 해결료가 녹는 노심용융 사고가 난 거예요. 핵심은 한 줄이에요. 전기가 끊기면 펌프가 멈춘다.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SMR은 이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설계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피동형 안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풀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전기가 없어도 자연 대류와 중력으로 알아서 식는 구조. 펌프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자동으로 식어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요즘 자율주행차 보셨죠? 운전자가 페달을 못 밟는 상황에서도 앞에 위험이 감지되면 차가 알아서 멈춰주잖아요. SMR의 안전장치가 딱 그런 개념이에요. 전기가 끊겨도 사람이 손을 못 대도 그냥 자동으로 멈추고 식습니다. 후쿠시마는 사람이 못 움직였던 게 사고의 원인이었는데 SMR은 사람이 못 움직여도 알아서 안전하게 가는 구조인 거죠.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어요. 검증을 누가 하느냐? 이중 규제 안전망입니다. 하나는 IMO, 국제해사기구, 배가 안전한지 보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로가 안전한지 보는 곳이고요. 한국에서는 한국선급이 IMO 쪽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 쪽을 맡습니다. 즉, 배도 검사받고 원자로도 따로 검사받아요. 두 겹으로 통과해야 운항 허가가 나옵니다. 자, 시청자분들 머릿속에서 또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사고 나면 바닷물 오염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SMR은 경납 용기를 양파처럼 겹겹이 쌌어요. 가장 안쪽부터 강철, 그 바깥에 콘크리트,
또 그 바깥에 물탱크, 이렇게 3중으로 둘러싼 구조예요. 이걸 다중방벽이라고 부르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겹 한 겹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 잠수함이 60년 넘게 운영되면서 큰 사고가 거의 없었던 것도 같은 원리예요. 또 한 가지 의심이 남죠? 항구가 받아주긴 해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국가는 핵 관련 선박을 거부합니다. 뉴질랜드 같은 곳이 대표적이고요. 핵 없는 항구 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입항 거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IMO가 2030년경에 새 안전 코드를 채택할 예정이거든요. 그 코드가 글로벌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을 충족한 SMR 선박은 점점 더 많은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IMO와 해운사, 항만이 같이 풀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드릴게요. 사고가 100%, 0%인 기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핵 잠수함도 처음엔 다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안전 단계를 차곡차곡 거치면서 지금처럼 발전해 왔거든요. SMR도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진짜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그림 단계일까요? 한국 빅3가 어디까지 왔는지 다음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안전 이야기까지 들으셨으니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한국이 진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림 단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한국 빅3가 종이 위가 아니라 설계도 단계로 훌쩍 넘어와 있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미국의 한 권위 있는 선급 협회로부터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 플랫폼 기본 승인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발전소 도면을 권위 있는 곳에서 기술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안에는 한국형 SMR을 2개나 실을 수 있어요. 그 다음 HD 현대입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권위 있는 선급 2곳에서 15,000TEU급 SMR 컨테이너선 설계 기본 승인을 받았어요. 컨테이너 15,000개를 싣는 거대한 배가 30년 가까이 기름 안 넣고 가는 설계로 인정받은 거예요. 게다가 빌 게이츠가 만든 미국 차세대 원자로 회사 테라파워에 한국이 약 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미국 첨단 원자로 핵심 부품을 거꾸로 공급하는 그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화오션, 2024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조선소를 약 1,380억 원에 통째로 사버렸어요. 미국 시장에 깃발을 먼저 꽂은 거죠. 여기서 잠깐, 이 기본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운전면허로 치면 학과시험 합격이에요. 진짜 운전, 그러니까 도로주행 시험은 따로 있죠. 그게 바로 2034년 한국형 ISMR 첫 운전 목표입니다. 정부 시간표를 보면 2025년 말 표준 설계 신청, 2028년 인허가 완료, 그리고 2034년에 첫 운전, 단계가 정직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걸 정말 안전하게 굴릴 수 있어요? 이런 의심도 나오실 텐데요. 한국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24기에서 26기 정도 운영하는 세계 4위권 원전 운영국이에요. 게다가 UAE에 원전 4기를 통째로 수출해서 모두 가동 중입니다. 한국이 외국에 자동차 공장을 통째로 지어준 셈이에요. 그만큼 운영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얘기죠. 자,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 짚고 갈게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떠요? 네, 뜹니다. 첫 시범 항해는 2030년경, 본격 상용화는 2030년대 중반부터예요. 즉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부산항이나 울산항을 진짜 통과하는 SMR 상선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진짜 큰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 배가 도대체 얼마짜리 시장을 여는 건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돈으로 풀어드릴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세 배가 왜 1250조 원짜리 바다를 여는지 그림이 보입니다.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힘은 탄소 규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에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간 목표도 정해져 있어요. 2030년까지 마이너스 20%, 2040년까지는 마이너스 70%까지 줄여야 합니다. 해운사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세 폭탄을 그대로 맞아요. 유럽은 더 빠릅니다.
2024년부터 5,000톤 이상 화물선은 탄소 배출권을 의무로 사도록 했거든요. 불뚝 연기 한 번에 벌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배 주인들은 이미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기름 안 쓰는 배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은 연료비 절감,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일반 컨테이너선이 하루에 기름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무려 200톤이에요. 가격으로 환산해서 25년 동안 쭉 운행하면 연료비가 약 1조 원 나갑니다. 한 척이 25년 동안 외제차 200대 살 돈을 기름값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SMR 선박은 이 1조 원을 한 푼도 안 냅니다. 0원이에요. 해운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죠. 기름값만 아껴도 배 한 척 더 살 돈이 나오네 라는 계산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힘은 미국의 중국 견제, 옆에서 밀어내는 힘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재미있는 일이 시작됐어요. 미국이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입항료를 새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항구 들어올 때마다 통행료를 내라는 얘기예요. 중국 소유 선박은 톤당 50달러부터 시작해서 2028년이 되면 14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 갈 때마다 비용이 점점 더 든다는 거예요. 결국 해운사들은 그럼 중국 말고 어디서 만든 배를 사야 하지? 라고 묻게 되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자, 그럼 이 세 힘이 모이는 시장은 얼마짜리일까요? 글로벌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약 3천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250조 원이에요. 한국 1년 GDP의 절반에 가까운 거대한 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한 가지 일화로 풀어드릴게요. 혹시 2021년에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수에즈 운하를 6일 동안 막아버린 사건 기억하세요? 에버기븐호라는 배였습니다. 그 6일 동안 글로벌 물류가 정체되면서 하루 약 90억 달러씩 손실이 났어요. 배 한 척이 멈추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 거죠. 이런 시장에서 30년 기름 안 넣고 가는 배가 등장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탄소 규제, 밀어주는 힘, 플스 연료비 절감, 끌어당기는 힘, 플스 미국의 중국 견제, 밀어내는 힘. 세 힘이 한국 SMR 선박을 1250조 원 시장으로 데려갑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그 돈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나요? 그 답을 풀어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이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는 거 4단계로 풀어드릴게요. 첫째, 조선소 일자리입니다. 한국 조선업 공장은 부산, 울산, 거제, 목포에 모여있죠. SMR 선박은 한 척에 5억에서 7억 달러, 약 7천억 원이에요.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직접 일자리뿐 아니라 협력사, 정비, 인력 양성까지 그 지역 경제가 통째로 깨어나요. 둘째, 원전 산업이 동시에 부흥합니다. 원자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만들거든요. 조선업하고 원전업이 한 패키지로 같이 살아나는 거죠. 냉장고 사면 김치까지 따라오는 셈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사기를 통째로 수출했던 모델이 이번엔 배 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셋째, 조선주 슈퍼사이클 2막입니다. 2025년 한국 조선업 수주 잔량이 약 160조 원,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예요.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를 슈퍼사이클 2막으로 부릅니다. 10년 만에 다시 오는 큰 파도예요. SMR 선박이 이 파도의 정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죠. 넷째, 그 돈이 결국 내 통장까지 옵니다. 조선업 일감이 늘면 일자리, 세수, 수출이 같이 늘죠. 그게 환율, 금리, 물가에 영향을 줘요. 작은 진동이 내 월급, 대출이자, 장바구니까지 천천히 도달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요? 두 가지예요. 첫째, 한국조선이나 원전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 봐주세요. 또 가져갈 시장이구나 하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둘째, 조선이나 원전 ETF,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분할 매수가 원칙이에요. 한 종목 몰빵보다 산업 전체에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1970년대 모래사장에서 시작한 60년 곡선이 2030년대 푸른 광채돌은 첨단 컨테이너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곡선 위에 우리 일자리, 통장,
미래가 얹혀 있는 겁니다. 60년 반전과 1250조 원 시장을 한 줄로 합치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볼게요. 1970년대 거제도 모래사장에서 시작한 한국이 1990년대 LNG선, 2000년대 해양 플랜트, 2010년대 친환경 선박으로 3번 불가능을 깼고요. 2030년대 SMR 선박이 그 4번째 챕터입니다. 그 앞엔 거대한 바다가 열리고 있어요. 탄소 규제, 25년 연료비 1조 원 절감, 미국의 중국 선박 견제, 이 세 힘이 한 곳에 모이는 1250조 원짜리 시장이죠. 그리고 그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 조선소 일자리로 흐르고요. 한국 원전 산업 부흥으로 이어지고요. 조선주 슈퍼사이클 2막을 만들고요. 결국 우리 통장, 환율, 금리, 장바구니 물가까지 천천히 도달해요. 우리가 또 해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이익이 우리 일상까지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째, 한국 조선 원전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 봐보세요. 한국이 또 가져갈 시장이구나 하는 그림이 보일 겁니다. 둘째, 조선 원전 ETF나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분할 매수 원칙 잊지 마세요. 셋째, 5에서 10년 뒤 부산항, 울산항을 지나는 첫 SMR 상선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